안녕하세요. 만차랑 단호박 재배 방법 2편입니다. 1편에서는 만차랑 단호박의 그 특성과 그리고 정식 시기 및 그 재식거리, 모종 소요량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시비 방법, 퇴비는 얼마나 쓸 것이며 비료는 얼마나 쓸 것이냐, 그리고 병충해 방제, 잡초 방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본무 대책에 대해서도 잠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방법은 그 만차랑 그 단호박은 마디마다 그 뿌리가 나오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 욕심이 많은 분들은 정말 얼마 못 따요. 만차랑 단호박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서 그 한 포기 가지고 시험한 사람이 한 주에서 153개를 땄다고 합니다. 1톤 차로 거의 약간 수박이 하나 정도가 돼요. 이 사람은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따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 방법에 따라서 엄청난 그 결과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질소질이 많은 탭이나 이런 비료를 사용하면은 과본무가 되기 때문에 착과가 잘 안 돼요. 다 떨어집니다. 만차랑 단호박은 4마디에서 그 6마디 사이에는 꼭 겨순이 됐든 원순이 됐든 간에 그 꽃이 암꽃이 옵니다. 그것을 얼마나 놓치지 않고 잘 착과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은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퇴비 중에 그 돈분 퇴비 그리고 개분 퇴비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개분하고 돈분에는 그 질소 성분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분이나 돈분을 특히 또 요즘에 그 돈분 중에 그 물비료 그 정제 그 미생물로 발효시켰다고 그러죠. 그걸 탱크로리로 다니면서 삐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쓴 사람들 보면은 호박 전혀 못 답니다. 그래서 이 돈분 퇴비, 개분 퇴비를 챙겨라. 무분 퇴비는 그렇게 질소질이 많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명신 해초박 탭이라고 항상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저희 지역과는 제가 경상도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 그 대리점을 통해서 이렇게 사면은 되니까 그게 1등급 탭입니다. 그런데 해초박 탭이로서 그 축분 그런 것이 별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그 명신 해초박 탭이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그 탭을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분, 또 소를 기르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 자가 탭을 이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쓰기 전에, 토양을 만들기 전에 저는 토양 검정을 꼭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 그 흙을 떠가지고 가면은 전부 다 무료로 그 토양 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호박을 재배한다 해가지고 한 포장 그 필지별로 그 한 군데서만 뜨지 말고 겉흙을 걷어내고 소흙으로 해서 여기저기 한 3군데 4군데 이렇게 떠서 가지고 가면은 무료로 전부 다 그 토양 검정을 해주는데 통보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성분이 너무 과잉이 돼 있고 또 부족하고 한 이런 그 처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방하라는 데에 따라서 저는 이 탭이나 비료 이것을 그대로 다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반만 쓰라고 합니다. 이 비료 포대에 보면은 그리고 비료를 쓸 때 수도용 탭이 21-나 17-
원래가 뭐 21- 뭐 8- 16-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첫 번째 숫자가 질소거든요. 그 다음에 인산, 그 다음에 가리. 그런데 첫 번째 숫자가 21이나 17 이런 것은 질소 그 요소 비료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합비료도 원예용 복합비료는 13- 이하부터가 원예용으로 이렇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보면 쓰라는 양의 그 절반만 쓰는 겁니다. 절반. 그리고 이 만차랑 단호박은 옛날 그 재래식 그 호박 뭐 구덩이 파고서 거기다가 구덩이 개념으로 뭐 퇴비를 넣고 비료를 넣고 하고서 거기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만차랑 단호박은 마디마다 뿌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 포장 개념으로 전체 골고루 뿌려주고서 이렇게 그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디마다 뿌리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그 마디에서 영양소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비나 비료를 절반만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료를 절반만 쓴 대신에 그 금액만큼 칼슘 유황 비료를 써주면 됩니다. 칼슘 유황 비료는 요즘에 원예 농가들 중에서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까지 해줘서 그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쓰고 있는데, 뭐 보조 안 받아도 한 푸대에 20kg당 5,500원 밖에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를 덜 쓰는 대신에 이 비료를 꼭 써주십사고 권장 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에 제가 이 설명서 만드는 데는 뭐 300평당 뭐 퇴비를 얼마를 넣어라, 비료를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타리를 쳐가지고 심는데, 거기에 그 심는 고랑은 비닐 멀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가뭄 때 같은 때는, 가뭄이 있을 때 같은 때는 그게 수분 유지 역할을 해주고, 또 잡초 방지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비닐을 멀칭을 심는 고랑만 씌워 놓으면은 그 2-3m 뻗었을 때 일자를 올려놓고 그렇게 그 사이를 뭐 노타리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잡초 방지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병충해 방지인데, 얘는 특별히 그 병충해 방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가뭄이 심하면은 그 흰가루병이 심은 그 포기 주변으로 해서 좀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가 활착이 돼서 막 뻗기 시작하면은 그 흰가루병 걸린 그것은 이 소수에 불구하고 오히려 막 뻗어나가는 것이 그 세력에 의해서 흰가루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요. 너무 심할 때는 그 해당 약재로 그 포기 주변만 이렇게 살짝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되고요. 뭐 인증을 그 친환경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또 이게 보면은 요즘에 이 미생물 지제도 그 흰가루병에 잘 듣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호박 과실파리 피해입니다. 이 호박을 쫙 갈랐을 때 이 속에 이 구더기가 이게 또 턱턱 튑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호박을 이렇게 사가지고서 갈라보신 분들은 아주 기절초풍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농약을 준다고 해도 제대로 방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농촌진흥청에서 이 방제 대책을 보니까 호박 끝에다가 망을 씌워주면은 좋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내가 먹으려고 심는 사람들 얘기고요. 저희들처럼 몇천 평씩 심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 못 합니다, 그건. 그리고 만차랑 단호박은 암꽃 이 배꽃 부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 살짝 스치기만 해도 꽃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생이스트를 활용한 그 PT병으로 해서 그 방제 트랩을 만들어서 설치를 합니다. 이게 주로 산에서 한 200m 이상만 떨어진 그 들에는 없어요, 별로. 그런데 문제는 산하고 붙어 있다든지 들판이라도 저기 전라북도 김제뜰 같은 경우 들판에 그 소나무 숲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도 바로 이 호박 거실파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나무 밑에, 특히 소나무 밑에 이런 데가 그 상당히 요즘에는 뭐 전국적으로 하다못해 저 실미도 그 섬까지도 이게 이 확산이 된 것으로 거기에 모종을 가져간 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적 그 방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생이스트 그 하나에 그 500g짜리 하나에 오뚜기께 그게 2,000원 하더라고요. 중국산은 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한 1,5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도 오뚜기 거 2,000원씩 두 개를 사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500g짜리니까 10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30에서 50g 정도면 되니까 최소한 10등분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PT병 그 유인 트랩을 1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PT병을 만약에 제가 지금 PT병을 여기 없어서 그런데요. PT병도 이제 이렇게 위에가 이제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넓어지는 부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병뚜껑 따고서 거꾸로 꽂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그 생이스트를 한 4-50g 정도 넣고 그리고서 막걸리를 한 뭐 300ml, 400ml 정도 넣으면 좋고요. 뭐 막걸리 안 넣어도 됩니다. 뭐 맹물로 한 300ml에서 400ml 정도, 한 3, 4cm 정도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오히려 여기다가 제가 한번 이 주정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막걸리다 써서. 그랬더니 이게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 발산이 돼서 쉽게 마르더라고요. 이게 물로 넣는 것은 그래도 오래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면은 그 주변에 이게 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10m 간격으로 이렇게 쭉 꽂아 놓으면은 그 1m 정도 이상 되는 말뚝을 이렇게 받고 그 말뚝 그 밑으로 한 15cm 밑에다가 이 병을 끈으로 매답니다. 그 삼다수 그 생수병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그 가운데에 홈이 있어 갖고 아주 끈으로 말뚝에다 매주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말뚝 위에다가 이제 그 함석이나 환자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그 못으로 이렇게 박아주면은 한 15cm 정도 떨어졌으니까 비바람이 쳐도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산란기가 7월 초부터 8월 20일경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말에서 그 7월 초에 요즘에는 날이 계속 이 6월 말에도 덥기 때문에 그 산란기가 조금씩 땡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6월 말에서 7월 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은 60, 70% 정도는 방제가 됩니다. 원래 농약을 줘도 60, 70% 방제 못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그 숲속에서 놀다가 그 산란기 때 되면은 호박밭에 날라와서 그 호박에 산란관을 받고 알을 까고서 다시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내려와서 알을 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은 그 방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잡초 방제는 얘는 가장 챙겨야 될 것이 제초제입니다. 그 풀이 나지 않는 그 제초제를 사용하면은 호박농사 거기서 끝납니다. 그 뿌리가 그 제초제 준 그 흙에 딱 닿으면은 더 이상 뻗어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풀이 나지 않는 제초제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2번, 3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간에 풀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트랙터 두둑 건너 하나씩 그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굉장히 그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트랙타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랙타로 그 이 만차랑 단호박 넝쿨이 한 2, 3m 뻗었을 때 비닐을 위에다가 그 일자로 딱 올려놓고서 거기를 한번 트랙타로 노타리를 쳐주든지, 물이 안 빠지는 논이나 이런 데 심으신 분들은 그 이렇게 배투기 달아서 고랑을 쳐야 되겠죠. 아니면은 거기에는 제초제도 죽이는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호박 넝쿨에 닿지 않게 이렇게 해서 죽여주면은 되고요.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떼바랭이, 발행이나 강아지 풀이나 이렇게 화분가 잡초만 무성하게 나는 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떼바랭이가 그게 한번 크기 시작하면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 처가에서 한번 그 만차랑 단호박을 심었는데, 심어놓고 한 달 뒤에 가서 보았더니 호박잎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떼바랭이, 발행이만 다 완전히 무성하게 잡초만 난 겁니다. 헤쳐봤더니 그 속에 호박이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뉴 원사이드라고 하는 제초제가 있어요. 요거 100ml짜리 하나가 그게 그 3,5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3통 4통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아마 5통인가 사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전체적으로 그것은 화분가 잡초만 죽는 거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 밭이나 이런 데에 벼를 심었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화분가 잡초만 죽는 거기 때문에 벼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챙겨서 이렇게 전 포장에다가 싹 뿌려주면은 한 달 정도 뒤에 가봤더니 완전히 잡초는 그 호박 넝쿨 밑으로 다 사라졌고 완전히 호박 넝쿨로 다 뒤덮여졌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뭐 될 수 있으면은 뭐 그 제초제를 안 쓰고서 친환경적으로 농사지면 좋겠죠. 특히 요즘에 이 학교급식 납품이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농약 이상 되어야만이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적 이 재배를 하는 데는 만차랑 단호박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농약을 안 줘도 되고, 그리고 잡초약을 안 주고 노타리만 쳐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잡초를 방지해주면은 그 뒤로는 뭐 이게 이 6월달, 7월달 가면서부터는 뭐 하루에 뭐 30에서 40cm 이상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잡초가 그때부터는 그 호박한테, 넝쿨한테 집니다. 그렇게 재배하시면 되겠고요. 과법무 대책은 일단은 아까 최초에 12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비료만 챙기시면 돼요. 비료 퇴비만. 그 질소질 많은 퇴비나 비료 이런 것만 챙기시면은 특히 후작으로 심는 분들, 감자, 마늘 뭐 이런 걸 캐고서 후작으로 심는 분들은 그 토양 자체가 걸기 때문에 복합 비료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칼슘 유황비료나 아니면 그 가리 성분이 만약에 토양 검역에서 적게 나온다면은 그런 거나 조금 인산가리나 주고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은 이 과법무를 방지할 수가 있고, 또 만에 하나 그렇게 했는데도 이 독사대갈처럼 막 고개 번쩍 들고서 나간다. 이때는 순자바나 또 불이오 뭐 이런 거 이렇게 억제 작용하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라도 뿌려서라도 그 억제를 시켜줘야만이 호박을 어느 정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과법무 했다 하면은, 일단 뭐 넝쿨이 고개 번쩍 들고 나갔다 하면은 그때는 호박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챙기시고요. 원래는 한두 주 심는 분들은 빗자루로 툭툭 막 순을 흔들어줘도 되고요. 아침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해주면은 걔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거기서 착화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처럼 이걸 전업해서 심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과법무 대책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까지 오늘 두 번째 2편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3편에서는 그 후기 관리와 그리고 수확 시기, 다음에 그 저장 관리 및 그 출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